자, 머니투데이 방송 개국 8주년 특집 투자의 미래, 종목의 맥을 짚다 그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저희가 IT가 과연 앞으로 남은 4분기 동안 또 주도주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짚어볼 겁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은 MTN 정재훈 전문가 그리고 김영롱 앵커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저희 정재훈 전문가는 네. 사실 방송을 통달했어요. 왜요? 워낙 많은 방송을 하셨죠, 그렇죠? 아닙니다. 그렇게 말이 하지는 않았었고요. 그냥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죠. 네. 겸손하시기까지. 원래 친분이 있으세요, 두 분이? 오늘 처음 뵀는데요. 네, 처음 뵀습니다. 그런데 통달했다고 하네요. 워낙 되게 잘하는 것 저희 방송에서 많이 출연을 하셨고 그쵸. 네. 그 저녁 방송에도 또 시청자 종목 상담도 많이 하시고요. 네, 일단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네.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실 저는 두 분을 많이 뵀습니다. 방송에서 좀 많이 뵀었고요. 저희는 같이 같이 했었고요. 아, 그래요? 했었고, 네. 아니, 뭐 정규적으로 한 건 아니고 제가 그 마감 방송 들어갔다가 뭐 알게 됐었고 그 전에는 제가 정재훈 전문가께서 강연을 할 때마다 제가 더빙을 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렇게 알게 됐었고.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지금 네. 서로 연예인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네요. 그래서 비대면 친분이 있다가 지난번에 마감하면서 네. 그때 이제 네. 직접 방송을 했는데 그 방송에서 이미 유명하시더라고요. IT 쪽. IT만 갖고 온다. 그러니까요. 그때는 이제 뭐 IT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다 보는데 IT만 갖고 오니까 제가 뭐 농담 삼아서 뭐 놀리기도 했었는데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진짜 IT 업종을 보기로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좀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러면 한마디로 먼저 직설적으로 여쭤볼게요. 남은 4분기 IT 계속 주도할까요? 일단 주도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오늘 단적인 예를 보게 되면 삼성전자가 신고가 흐름들을 좀 보였단 말이죠. 네. 그 얘기는 IT가 주도주야라는 그런 신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역시. 그리고 네. 참 때가 운이 좋으신 것 같아요. 왜요? 그러니까 한미약품이 이게 네. 빵 터지면서 맞아요. 제약바이오가 좀 시들해지고 네. 그리고 갑자기 이제 뭐 실적도 실적이었는데 갑자기 엘리엇이 뜨면서 삼성전자 뭐 삼성그룹주 잘 나가다 보니까 이제 네. IT그룹주 오늘 딱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는데 좀 걱정만 기대 반인 것은 물론 한미약품도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삼성전자나 삼성그룹주 같은 네. 경우에도 물론 뭐 지배구조 개편 이슈도 긍정적인 게 많다지만 네. 170만 원이면 부담스럽거든요. 가격 자체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더 오를 수 있을까. 뭐 200만 원 얘기는 나옵니다만은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제약주 쪽 같은 경우도 작년 같은 경우는 선진시장 쪽에서 좀 많이 움직였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네. 이제 우리나라 시장까지도 같이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추이를 좀 보게 된다라면 여전히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IT 쪽에서는 상당히 좀 많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사실 삼성전자가 갤럭시 노트 판문이 좀 나오면서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간다는 이유 자체는 IT 쪽에 대한 부분들, 즉 4분기 쪽이 실적이 좀 좋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네네. 참고적으로 글로벌 IT 쪽의 EPS 추이를 좀 보게 된다라면 고점을 좀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지금 화면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에너지 쪽이나 소재나 산업재 쪽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해서 차트를 보게 되면 쌍봉의 모습을 그리고 났던 그런 상황들이었었거든요. 네. 근데 IT 쪽 섹터 같은 경우는 전고점을 넘어서면서 신고가의 좀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라는 네. 점, 이 부분들 같은 경우 실적이 좀 증가가 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 IT 사이클상 2년 주기로 진행이 되게 있는데 지금부터는 호황기로 좀 진입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물론 이제 제약바이오 쪽이 선진 시장을 보고 나서 우리도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는데 네. 그렇다면 IT 쪽을 좀 보게 된다면 글로벌 쪽에서 ETF 쪽으로의 IT는 지속적으로 좀 자금이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뱅가드 미국 IT 섹터 ETF 상품을 좀 보게 된다면 네. 계속적으로 좀 자금이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네네. 그렇다는 얘기는 IT 쪽으로 좀 베팅을 해주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결국에는 돈이 몰려주고 있는 곳에 실적이 좋은 그런 부분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그만큼 주도의 모습을 좀 보일 수 있다라고 한다라면 충분히 좀 상승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여전히 뭐 국내 쪽으로 돌아와서 좀 보게 된다라면 사실 이 실질적으로 2분기 때부터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비중 확대를 시작했거든요. 국내 IT 쪽 섹터는. 네. 한 가지 좀 여쭤볼 게 있는데 네. 삼성전자가 신고가를 간단 말이죠. 네. 네. 누가 샀을까요? 뭐 국민연금 외국인 샀을 테고 외국인 샀을 기관? 테고 제가 그런 건 따져봤거든요. 네. 네. 보니까 외국인 기관 다 팔았더라고요.
결국은 나와 있는 거는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삼성전자가 자사주 매입을 했었단 말이에요. 네,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소각을 했었죠. 네. 그런 이제 몸집이 좀 가벼워졌다라는 얘기거든요. 거기서 이제 최근에 매수가 들어오는 게 외국인 쪽, 기관 쪽 번갈아 가면서 좀 들어온다라는 것 자체가 일단 가벼워졌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그런 상황들이 되고 그렇다면 충분히 신고가의 흐름도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과거의 목표가가 뭐 200만 원 제시를 하고 난 이후에 항상 안 갔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번에는 그래도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조심스럽게 좀 하게 되는 거죠. IT 전반적으로 그리고 삼성전자에 대해서도 뭐 큰 네. 그림에서는 네. 얘기를 해주시고 계신데 네. 저희가 시간 관계상 이제 바로 본격적으로 좀 더 쪼개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어제도 우리가 얘기는 많이 했었고 디스플레이 쪽이나 그리고 반도체는 뭐 계속 좋을 거라고 모두가 맞아요. 얘기를 그렇게 네. 하니까요. 네. 좀 나눠서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일단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를 먼저 필두로 좀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 네. 중에서도 시설 투자를 좀 본격적으로 하는 게 3D 랜드 쪽에 포커스를 좀 맞추시면 네.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사실 삼성전자가 가장 그 독보적인 그런 역할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증가는 상당히 좀 높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3D 랜드 쪽에는 여전히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상당히 좀 큰 투자를 진행을 할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어느 정도 시장조별 1위를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영업이익률적인 측면으로도 40%가 넘어가는 그런 독보적인 우위를 좀 점하고 있거든요. 네. 거기에다 기술력까지 추가적으로 더 좋은 그런 부분들이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 시장에서는 3D 랜드 쪽에서의 약 64단이 내년 초부터는 아마 생산이 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다른 기업들에 대비해서는 상당히 앞서가 있는 그런 그렇죠. 상황들이거든요. 뭐 일본 쪽에서도 뭐 48단을 뛰어넘고서 64단으로 바로 간다라는 얘기들도 있는 그런 네. 상황들인데 그게 아직까지 시제품은 나왔습니다만 이게 상용화되지는 못했어요. 네. 그만큼 기술력에 대한 격차가 확대가 될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3D 랜드 플래시 3D 랜드 쪽에 관련돼 있는 반도체 장비 쪽이라든가 소재 쪽 같은 경우는 내년도까지도 좀 계속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디스플레이 쪽 같은 경우도 일단은 생각해봐야 될 부분들이 사실 삼성 쪽이나 그다음에 중국, 일본 상당히 좀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특히나 중국 쪽에서 투자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삼성 같은 경우는 10조 원 이상씩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네.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내년이나 내후년도 같은 경우도 OLED는 투자를 좀 상당히 많이 할 거예요. LG 또한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이 이유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애플에 대한 영향이 가장 크지 않나 싶어요. 패널을 좀 바꾸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네. 결국은 빅사이클로 좀 들어갔다라고 좀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사실 어제 이 OLED 쪽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인데 상당히 무궁무진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네.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부터 해서 폴더블 상당히 좀 많은데 여기서 먼저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될 부분들은 중국 쪽이 얼마만큼 투자를 하면서 확대를 할 것이냐 그 부분들이거든요. 네. 실질적으로 좀 보게 된다면 중국 쪽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투자를 단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지금 화면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소형 패널 쪽에서는 삼성이 꽉 잡고 있고 네. 그다음에 대형 패널 쪽에서는 LG가 꽉 잡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네. 이미 투자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증설 계획을 내년도 후반까지도 계속적으로 갖고 있다라는 점. 그렇다면 장비주들 같은 경우는 중국 쪽이나 삼성 쪽에 연계가 되어 있는 그런 기업들을 잡아서 투자를 하게 되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렇게 연결이 네. 되는 거군요. 저는 오히려 그 중국에서 투자를 하게 된다면 사실 중국이 정부 차원에서 그러니까 국가 차원에서 투자를 했을 때 산업들은 대체로 잘 돼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이거는 중국만의 일도 아니고 우리나라도 과거에 그랬었고 다른 국가들도 개발도상국들도 다 그 정부 차원에서 투자를 했을 때 다 됐었고 그러면 중국에서 이것을 했을 때 우리나라에 부정적인 영향이 아니라 오히려 그 협업을 맺어서 하게 되면 더 긍정적일 수가 있다는 얘기네요. 단적으로 보게 되면 저희가 과거에 엔터주들 상당히 좀 많이 올랐었잖아요. 네. 거기서 관심을 가졌던 게 한류로 인해서 중국에서 투자를 많이 했었단 말이에요. 네. 그런 형식으로 하게 된다면 우리나라 기업 입장에서만 놓고 보게 된다면 필요한 자금을 끌어들일 수 있다는 그 장점이 있을 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중국 쪽에서 M&A를 좀 본격화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잘 되지는 않았거든요. 네. 미국 마이크로를 인수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들도 안 됐던 네. 상황들이고요. 그 각 국가의 핵심 산업 같은 경우는 정부 정책적인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일단은 투자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 막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결국은 지분을 좀 인수를 한다든가 투자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지금 화면에 보시면 IT 대표 기업들의 투자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네. 사실
삼성이 독보적이에요. 내년도 부분들 같은 경우는 64단까지도 진행을 해놓은 표를 좀 해석해 주세요. 네, 진행 가니까 삼성 같은 경우는 지금 64L이라고 쓰여져 있을 겁니다. 3D 랜드 쪽에. 네. 그럼 그 부분들이 2017년부터 생산이 시작한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네. 도시바 같은 경우는 2017년도 중반에 시작을 할 건데 이미 이 부분들은 아직까지 검증이 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오.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32단에서 48단을 건너뛰고서 64단으로 넘어간다고 했는데 네. 이건 2018년도나 가능한 부분들이거든요. 하늘색을 저희가 그렇죠. 보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2018년 중반은 돼야 가는 부분들이고 마지막으로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는 삼성전자보다는 되질 않거든요. 그럼 결국 삼성전자가 미리 선정을 해놓고 시설 투자를 단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네. 일단은 독보적인 그런 기술력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선제적인 투자를 한다는 얘기죠. 그럼 이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은 움직일 수밖에 없다 그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중국 쪽에서 뭐 반도체 굴기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기업을 직접적으로 인수를 하지는 못할 거예요. 대신에 아무래도 뭐 지분 투자를 한다든가 자금을 대는 그런 형식으로 네. 하면서 협업 관계를 맺거나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국내 업체의 장비주들이나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저 듣다 보니까 근데 네. 좀 궁금한 점이 이제 중국에서 이렇게 뭔가 하나에 꽂혀가지고 막 네. 투자 엄청 할 때 네. 뭐 이런 반도체 쪽에서도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우리 국내에서 한 시가총액 1,000억 원 미만 정도 되는데 기술력 갖춘 반도체 관련 뭐 장비 업체들 네. 그냥 중국에서 이렇게 그냥 M&A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것도 좀 기대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던데 방금은 약간 그것과는 좀 달랐단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사실 그게 최근에 그 예전의 얘기를 좀 보게 되면 계속적으로 연기금 쪽에서 매도가 나왔었거든요. 네. 중소형주 매도를 하고 나서 대형주로 좀 들어가는 네. 그런 모양새들이 좀 많이 나왔었어요. 근데 9월 말 정도에 얘기가 나왔던 부분들이 연기금 쪽에서 시가총액 1,000억 원 미만의 성장성을 겸비한 기업들 같은 경우 발굴을 해서 투자를 할 것이다라는 그런 계획적인 부분들이 있었더라고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좀 많이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네.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 뭐 AP 시스템 같은 경우 신고가 흐름들을 좀 나와주고 있는데 적대적 M&A에 노출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지분에 대한 강화라든가 이런 조약 같은 형식으로 좀 맺었었거든요. 네. 결국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보게 된다라면 여전히 공격적으로 투자할 만한 그런 기업들이 좀 상당히 많아요. 단적인 예를 들게 된다라면 PNT 같은 기업 같은 경우는 1,000억 원이 간당간당 하거든요. 네. 근데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어요. 반도체 장비 사업도 하고 있고 2차 전지 사업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시가총액 1,000억 정도밖에 안 네. 되고 실적은 올해부터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되고 네. 그렇다면 결국에는 그러한 기업들을 투자를 충분히 좀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좀 생각을 하는 거죠. 결국에는 그런 시나리오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타당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예. 자금 자체가 워낙 거대하기 때문에 네. 막말로 다 사놓고 나서 적대적 M&A를 하겠다라고 한다라면 네. 그것도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은 좀 충분히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렇죠. 네. 투자자 입장에서는 뭔가 또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호재로 같아서 그렇죠. 예, 네. 한번 좀 아이러니하지만 네. 질문을 드려봤고 이번에는 그러면 디스플레이 쪽도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그렇죠. 네. 반도체 뭐 우리 기술력이 워낙 이제 앞서가고 있다 보니까 네. 투자도 계속 들어오고 있고 OLED는 좀 애플 쪽에서 이제 호재라면 호재가 이렇게 있다 보니까 뭐 OLED 방면에 대해서도 앞으로 조금 더 크게 기대를 가져도 될까라는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크게 가져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뭐 애플로 인해서 효과가 엄청나거든요. 사실 이 네. LCD에서 OLED를 좀 바꾸는 그런 교체 주기가 내년부터 시작이 되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수요는 상당히 좀 폭발적으로 좀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결국은 이제 OLED로 넘어가고 있는 수준에서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게 플렉서블에 대한 얘기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빠르면은 내년 정도가 되게 되면 폴더블 디스플레이가 좀 나온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있는 네, 그런 네. 상황들이에요. 결국에는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18년도까지는 계속적으로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온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면에 놓고 봤을 때 성장을 계속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는 좀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지만 네.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쪽이나 일본 기업들 같은 경우도 OLED 패권에 대한 주도권 싸움을 좀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상대가 안 되죠. 뭐 삼성이나 LG 쪽에 거의 뭐 시장 점유율 98% 네. 이상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중국 쪽에서 투자를 하거나 일본 쪽에서 투자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우리나라 디스플레이 업체들의 수혜가 상당히 좀 크지 않을까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 놓고 봤을 때는 투자 관점으로 본다면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관점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반도체 그리고 디스플레이 둘 다 좋게 보고 계시네요. 네네. 그렇죠. 그렇다면 2차 전지는 또 어떨까? 2차 전지도 뭐 좋게 다 봐야 좋아요? 되지 않을까? 거리감이 근데 좀 더 네. 멀다고 봐야 되나요? 오히려 더 가깝지 않을까요, 2차 전지는? OLED보다? 사실 이게 반도체하고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쪽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좀 더 가깝지 않나라는 좀 네.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는 사실 태클을 걸고 있는 게 중국 시장이에요. 네. 중국 쪽에서 이런 뭐 어느 정도 커트라인 컬을 규정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네. 자국 보호무역에 대한 그런 부분들 피해를 좀 그렇죠. 본다라는 그런 그러니까요. 기사거리도 네. 좀 종종 있었단 말이죠. 근데 사실 보게 된다라면 이 중국 시장을 좀 보게 되면 테슬라 모터스의 매출을 넘어섰습니다. 중국 기업이. 그렇다는 얘기는 네. 중국 시장에서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이 부분에 포인트를 좀 보게 된다라면 보조금이 상당히 좀 컸었어요. 네, 중요했던 그렇죠. 부분들이었었거든요. 네. 근데 그 보조금에 대한 부분들이 점차적으로 좀 감소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고 그렇죠. 보조금 지원에 대한 그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한계점을 좀 느끼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면 다른 쪽으로 좀 돌리고 있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연구 개발을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지원을 해준다든가 기술 개발할 때 그 부분들에 있어서 원가 절감을 한다든가 네. 이런 부분들로 아마 좀 더 발전된 그런 모습들을 보일 가능성이 좀 높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전기차가 나오게 되니까 충전 인프라를 확충을 한다든가 네. 뭐 네. 질적 성장을 꾸준하게 좀 지속을 할 것이란 말이죠. 그럼 결국에는 중국 배터리 업체들 같은 경우에 증설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부분들이고 우리나라 LG나 삼성 같은 경우는 중국 쪽에 계속적으로 진출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에게는 충분히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아직 정말 명확하게 얘기하자면 테슬라에 우리나라 2차 전지가 들어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리고 중국 업체들도 지금 우리나라 2차 전지를 사용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런데 긍정적으로 본다는 게 쉽게 다가오지가 않네요. 그렇죠. 일단은 단적으로 보게 되면 삼성, SDI나 LG화학 같은 경우 2차 전지에 대한 부분들이 잘려나갔어요. 일단은 네. 지원을 못하게 돼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네. 이게 언젠가는 해결이 될 거란 말이에요. 아. 그 부분들 때문에 증설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었었고 네. 그러면 그 증설을 하고 있는 그 과정 속에서 지금 이제 소재 쪽이라든가 그 부분들을 공급을 하건 장비를 공급을 하는 네.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수혜가 볼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얘기고 실질적으로 2차 전지 장비 쪽 같은 경우도 중국 쪽의 수주가 계속적으로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네.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국내 쪽과 중국 쪽에 있어서 장비 업체들이 수혜를 좀 충분히 받을 수 있다라는 계산이죠. 예. 알겠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네. 중국향 수혜를 받았을 때 딱 그 원리대로 다시 네. 예, 돌아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2차 전지까지 살펴봤어요.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이제 종목 얘기 잠깐 해볼까 하는데 네. 삼성전자 얘기는 안 할 수가 없어요. 내일 아침에 이제 실적이 나올 테니까. 네, 그러니까요. 그런데 옛날엔 8조 나왔어. 그럼 잘 났다. 8조 중반 나왔어. 그러면 그래 잘 나왔어. 주가 네. 오를 거야. 뭐 상승하겠지. 저 더 잘 나가겠지 했는데 이번에는 이 갤럭시 노트 7에 변수가 있다 보니까 네. 뭐가 잘 나왔다고 봐야 되나? 왜냐면 이미 뭐 1조 원 영업이익 떨어질 거는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됐다고 그렇죠. 하는 사람들이 많고 네. 그러면 7조 중반이 나왔을 때 만족을 해야 될지 아니면 7조만 지켜줘도 뭐 좋다고 해야 될지 아니면 7조 초반대 나오면 이거 좀 불안한데 라고 해야 될지 네. 이게 기준이 잘 안 잡히더라고요. 그러게요. 그거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게 삼성전자가 2분기 실적을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 컨퍼런스 콜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3분기 하반기 때는 반도체 쪽과 디스플레이 쪽이 좀 견인해 나갈 것이다라는 네. 그런 네.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3분기 때도 8조 원대 영업이익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네. 그 전망들이 나왔었어요. 근데 갤럭시 노트 7의 타격으로 인해서 상당히 좀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면 7조 1000억대까지 일단 나오는데 그렇죠. 네. 주가는 안 빠지고 있어요. 오히려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신고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러한 흐름들을 놓고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이 커버가 가능하다라는 그 계산이 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 부분들이 바로 반도체 쪽하고 디스플레이 쪽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 부분들로 인해서 실적이 개선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반면에 또 안 좋은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갤럭시 노트 7으로 인해서 휴대폰 부품주들 네.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 조금 안 좋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네. 3분기 때는 일단 건너뛰고 4분기 때 갤럭시 노트가 얼마만큼 팔리느냐, 판매가 되느냐 이 부분들을 좀 보면서 휴대폰 부품주들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어찌됐든 간에 봐야 될 부분들은 반도체하고 디스플레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반도체 좋지 않을까 진짜 잘 나올 건가 보다. 보면 물론 잠정 실적이라 우리가 구체적으로 부문별로 알 수는 없겠지만 유출을 해보더라도 얘기 들어보면 진짜 뭐 증권사 10곳 중에 10곳, 전문가 10명 중에 10명은 다 반도체, 결국 그러니까요. 반도체 잘 나올 네. 거다 하는 보니까 기대를 해보도록 하죠. 네. 네. 정말 어떻게 나올지 굉장히 궁금하고, 근데 우리는 실제 우리 TV를 시청하고 계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은 사실 삼성전자, 아, 그쵸. 사기가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내 관심은 맞는데, 네. 내 주머니를 털어서 사기는 좀 아직 너무 비싸. 관련주에 이제 네, 그렇죠. 집중을 하게 되죠. IT 관련주에 집중을 하게 되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단 저희가 휴대폰 부품주는 좀 제외를 할게요, 그러면은. 대신 이제 IT 관련주 가운데에서도 반도체 디스플레이 업종에 관련된 뭐 장비 기업이라든지 그런 부품 기업으로 좀 집중을 해보자면, 사실 휴대폰 부품주는 제외하니까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업종에 있는 부품주는 지금 많이 올라와 있다고 누구나 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아닌가요, 그러면? 매수 타이밍이? 매수 타이밍이 사실 이 기업들 반도체 장비 쪽이나 디스플레이 장비 쪽을 보게 되면 올해 중반부터 해서 크게 박스권형으로 좀 진행되어 있는 네. 기업들이 대부분이에요. 그 얘기는 실적을 3분기 때를 확인하고 가겠다라는 네. 얘기거든요. 그 이유는 2분기 때까지 사실 반도체 쪽하고 디스플레이 쪽의 실적이 이렇게 썩 좋지가 않았어요. 네. 근데 3분기 때부터 상당히 좀 좋아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거든요. 그 부분들을 확인하고 나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것이다라는 가정을 한번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삼성 쪽에 수주가 받았던 게 대부분 3분기 때부터 실적이 반영이 되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확인 과정을 거칠 것이고 그 과정에서 박스권의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 조정 시에는 매수 관점으로 좀 봐야 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 네. 3분기 때 실적이 잘 나왔던 애들 같은 경우는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거지만 나오지 않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 즉 탈락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네. 대부분의 아마 삼성 쪽에 납품을 하거나 LG 쪽에 납품을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괜찮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네. 여기서 물론 고수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그럼요. 이렇게 실제로 매매로 옮겨갈 수가 있는데 저희 같은 핫수들과 네. 이제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은 뭐 그래요. 삼성전자든 IT든 반도체든 잘 나가는 건 알겠어. 그리고 네. 더 오를 것도 알겠는데 지금은 너무 부담스러워. 그러니까 뭔가 종목을 집어줬으면 좋겠고 네. 종목 집었으면 매수가도 좀 확실히 해줬으면 좋겠다는 욕심이 좀 있거든요. 네. 왜냐면 지금 뭐 OLED 좋아요 사세요 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워서 꼭 내가 고르는 종목은 안 가요. 그쵸? 네. 뭐 업종 산업이 전체가 좋아도 다 올라가는 건 또 아니니까. 네.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얘기했던 뭐 2차전지, 네. 반도체, 디스플레이 업종 중에서 딱 하나씩만 좀 투자 전략 세세하게 꼽아 주시죠. 네. 일단 반도체 장비 쪽을 보게 되면 삼성전자가 투자를 제일 많이 한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서 가장 많은 물량을 뺏어갈 수 있는 장비 업체를 고르면 될 것 같거든요. 네. 그 중에 한 종목이 원익 IPS예요. 원익 IPS가 반도체 장비 쪽, 삼성 쪽의 절반 이상을 가져가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네. 반도체 장비 쪽에서 원익 IPS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디스플레이 장비 쪽 같은 경우는 사실 이 ICD라는 기업이 상당히 좀 매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별로 없었어요. 네. 과거의 실적을 보게 되면. 근데 올해 상반기 매출 수주한 부분들만 1,000억이 넘어가거든요. 과거에 1,000억 이상씩을 못했었어요. 네. 그러면 3분기 때 실적이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작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PNT라는 그 기업이 있어요. 사실 IT 반도체 장비 쪽도 하지만 롤트롤 공정의 필수적인 그런 핵심 기술을 좀 보유를 하고 네. 있어요. 그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봐야 될 게 장비주를 투자를 하고 난 다음에는 소재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예. 네. 장비주는 이미 한번 확 시설 투자를 하게 되면 이제 유지보수 비용은 끝나기 때문에 그럼 시세가 끝나는 데 반해서 그렇죠. 소재 쪽 같은 경우는 이제 가동을 하면서부터 계속적으로 이제 들어가죠. 들어가죠. 네. 그러면 그쪽 부분에서 보게 되면 워닝 머티리얼즈라는 기업이 있을 겁니다. 음. 그럼 그런 기업들 위주로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가격이요. 일단 원익 IPS 같은 경우는 지금 한 가지 더 생각을 해야 될 게 있어요. 네. 합병을 합니다.
테라세미콘이랑 합병에 대한 이슈 부분들이 있거든요. 아마 네. 12월 중순경에 거래가 정지가 되고 그 다음에 1월 달에 다시 거래가 재개가 될 거예요. 네. 그럼 아마도 규모에 대한 부분이 더 커질 분들이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지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마 25,000원대 이하권에서 충분히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23,000원 정도까지는 분할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일단 3만 원 정도, 손절가는 21,500원 정도 제시를 하면 될 것 같고요. ICD 같은 경우는 사실 좀 많이 올라왔어요. 최근 일주일 네. 동안 많이 올라왔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정을 좀 기다리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15,500원에서 14,500원 정도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보시면 될 것 같고 목표가는 2만 원 정도, 그리고 손절가는 13,000원 정도를 좀 제시를 해드리고요. PNT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한 차례 올라주고 난 이후에 좀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2,500원에서 12,000원 정도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15,000원, 손절가는 11,000원 제시해드리고요. 워닝 머티리얼즈는 이거 좀 중장기적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매수가는 7만 원에서 67,000원, 목표가는 9만 원, 그리고 네. 손절가 62,000원인데요. 소재 쪽 같은 경우는 이 추이에 따라 좀 상당히 틀려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업황이나 이런 부분들까지도 체크를 해서 보게 된다면 나름대로 좀 괜찮은 수익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오늘 그 IT 앞으로 남은 4반기에 정말 4분기죠. 4분기에 주도주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알아봤고요. 저희가 종목까지 짚어드렸는데 자, 오늘 만나봤던 정재훈 전문가를 또 직접 만나볼 수 있는 시간을 저희가 마련했거든요. 네네네. 잠시 안내를 해드릴게요. 자, 정재훈 전문가의 무료 강연회입니다. 오는 10월 8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열리게 되고 경기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193 신용보증기금 빌딩 5층에서 열리니까요. 많은 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 투자의 미래 종목의 맥을 짚다 IT 주도주로 한번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MTN 정재훈 전문가 그리고 김영롱 앵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